안녕하세요. 10월 대학정보공시 지침 변경 내용 및 입력 방법 연수를 맡은 대교역 대학정보공시센터 박세희입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10월 공시와 관련하여 지침 변경 내역과 주요 항목의 입력 방법, 참고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공시 지침 변경 내역과 FAQ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는 학기별로 학생 규모에 따라 강좌가 얼마나 개설되었는지를 알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올해 교육기본통계조사의 강좌 입력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시 지침도 통계조사의 강좌 입력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담당 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100%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과목, 1인 논문 지도 등은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원격 강좌와 집중 강좌, 현장 실습, 논문 지도, 사회봉사, 채플 등의 강좌는 반드시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0월 1일 기준 폐강되어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강좌와 타 대학에서 진행된 강좌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분반은 각각의 강좌를 입력해 주시고 합반과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는 학생이 실제로 수강하는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되며 분반은 각각의 강좌로 입력하고 합반과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로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분반의 입력 방법입니다. 경영학 원론 강좌가 3개의 분반으로 운영되고 한 반에 43명이 수강할 경우 41에서 50명 강좌에 3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합반의 입력 방법입니다. 경영학 원론 강좌가 2개의 분반으로 개설되었고 A반은 30명, B반은 15명이 수강 신청하였으나 합반하여 같이 강의하는 경우 한 강좌로 보고 45명이 수강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41명에서 50명 강좌에 1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4시간 강좌인데 2시간은 30명이 이론 수업을 듣고 나머지 2시간은 10명씩 3개의 분반으로 나누어 실습할 경우 분반 기준인 실습 강좌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20명 이하 강좌에 3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학생이 실제로 수강한 실적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 개설 강좌에 대학원 학생이 수강하여 듣는 경우 수강 인원은 소속과 무관하게 자대학 및 타대학 수강생을 모두 카운트하여 입력해야 하므로 실제로 수강을 듣는 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자대학에 개설되었는데 자대학 혹은 자대학원 학생은 안 듣고 모두 타대학 혹은 타대학원 학생만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전임 및 비전임 교원이 얼마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강의 항목 또한 이번에 통계조사의 강의 입력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규 학위 강좌에 대해 교원이 실제로 강의한 학점을 입력하며 이 항목도 강좌 현황과 동일하게 원격 강좌와 집중 강좌, 현장 실습, 논문 지도, 사회봉사, 채플 등 담당 교원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개설 강좌의 학점과 강의 시수가 없는 경우는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학점이나 강의 시수가 아닌 담당 교수가 미지정된 현장 실습 또는 논문 지도 등의 강좌의 강의 내용만 제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일 기준 폐강되어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강좌의 강의 내역과 타 대학에서 진행된 강좌의 강의 내역 또한 제외해야 합니다. 합반의 경우 기존에는 합반한 학과에 각각 학점을 나누어 입력했다면 올해부터는 합반 후 해당 강좌를 운영 및 관리하는 학과에만 하나로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교원의 소속 기준이 아닌 강의 개설학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국문학과에 개설된 강좌를 영문학과 전임교원이 강의한 경우 이 항목은 과목을 개설하는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강좌가 어떤 직급의 교원이 강의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항목이므로 국문학과 전임교원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본교 소속의 전임교원이 제2캠퍼스 혹은 분교에서 개설된 강좌를 강의할 경우 작년까지는 강좌를 하는 제2캠퍼스에서 인정되는 교원 기준으로 입력했다면
올해부터는 고등교육 통계조사 지침서에 따라 본 소속인 본교에서 해당 교원이 인정되는 전임교원으로 입력하며 제2캠퍼스 혹은 분교에서 개설된 강좌의 학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강의를 한 경우에는 직원이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만 교원 구분에 맞게 입력 가능합니다. 만약 2학점인 A 과목이 2시간의 이론 강의와 1시간의 실험 실습 강의로 구성되어 학점은 2학점인데 강의 시간은 3시간인 경우 개설된 학과에 2학점으로 입력합니다. 분반은 각각의 강좌로 보고 각 분반에 따른 학과에 교원 강의 담당 학점을 각각 입력하며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에 해당하는 학점을 교원별 강의 시간 비율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또한 합반은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합반 후 해당 강좌를 운영 및 관리하는 학과에만 하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반의 입력 방법입니다. 3학점 경영학 원론을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A반, B반 2개, 비전임교원이 강의하는 C반 1개, 이렇게 총 3개의 분반이 있을 경우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은 3학점 곱하기 2명으로 6학점이며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은 3학점 곱하기 1명으로 3학점이고 실제 운영과 같이 교원 강의 담당 학점 합계는 9학점이 되도록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팀티칭의 입력 방법입니다. 3학점 경영학 원론을 전임교원 1명이 2시간, 비전임교원 1명이 1시간으로 팀티칭하는 경우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은 총 강의 시간 대비 전임교원 강의 시간의 비율로 계산하여 3분의 2시간 곱하기 3학점인 2학점으로 입력합니다.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은 총 강의 시간 대비 비전임교원 강의 시간의 비율로 계산하여 3분의 1 곱하기 3학점인 1학점으로 입력하며 교원 강의 담당 학점 합계는 3학점이 되도록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합반의 입력 방법입니다. 만약 음악학과에서 3학점 합창 1과 합창 2 수업이 개설되었으나 합반하여 수업하고 전임교원 1명이 강의하는 경우 한 강좌로 보아 전임교원 담당 학점에 3학점만 입력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3학점 경제학 원론을 경제학과와 농업경제학과에서 각각 개설했지만 합반하여 수업하고 경제학과에서 모두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교원 강의 담당 학점은 경제학과 전임교원 담당 학점에 3학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침 FAQ입니다. 3학점인 A 과목은 학부에서 개설하고 2학점인 B 과목은 대학원에서 개설하여 합반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학부와 대학원에 각각 입력해야 하며 학부 3학점, 대학원은 2학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반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에 각각 개설했는데 합반으로 강의한 경우 일반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에 각각 입력해야 하며 각각 인정되는 학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학원에 개설된 학부 선수 과목이며 강의 시수는 없는 경우 대학원에 개설된 강의라면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강의 시수와 상관없이 담당 교수가 있는 강의이고 학점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3학점이고 4시간 강의하는 A 과목과 3학점이고 4시간 강의하는 B 과목을 합반과 분반으로 같이 진행할 때는 분반으로 보고 A 과목, B 과목에 각각 3학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강좌 및 강의 전체에 해당하는 지침 FAQ입니다. 2학기 강의로 개설은 되었으나 10월 1일 기준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집중 강좌는 10월 1일 기준 폐강된 강좌가 아니라면 모두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점 강좌 및 강의 현황의 경우 10이나 1 강좌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고등통계 강의 원자료에 영학점 강의를 포함하여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0이나 2 강의 현황에는 영학점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즉 집계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강좌가 개설되었으나 수강생이 0명인 강좌, 강의 현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담당 교수 미지정 강좌, 강의 현황의 경우 10이나 1은 교수 지정 여부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담당 교수 미지정 강좌도 모두 포함해야 하고 10이나 2는 강좌 원자료 중 담당 교수 미지정 강좌를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즉 10이나 2 항목은 교원을 기준으로 입력하므로 담당 교수가 존재하지 않는 강좌는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타대학에서 진행을 하나 자대학과 타대학이 같이 운영하여 자대학과 타대학 교원이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대학 교원이 같이 수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타대학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학정교류 강좌 및 강의는 제외해야 하며 자대학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강좌 및 강의만 입력하면 됩니다. 도제식 현장 교육 훈련인 OJT와 현장 외 교육 훈련인 OFJT 수업은 현장 실습처럼 운영하는 과목이므로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지 확보 현황 및 교사시설 확보 현황은 학생 수에 따른 기준 면적 대비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와 교사시설인 기본시설과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라 교원과 교직, 교사 확보율 및 재학생 충원율에 모집유보 인원을 제외하여 선출해야 하므로 교직 확보 현황 및 교사시설 확보 현황의 학생정원 입력 시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2년 8월 9일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교직원 체단거리가 20km 이하이거나 동일 시군군에 있는 경우 단일 교지로 인정하도록 변경되어 교지 보유 면적 및 교사시설의 보유 면적 인정 기준이 기존 2km 이내에서 20km 이내이거나 동일 시군구 내로 변경되었습니다.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은 4대 폭력에 대해 기관장 및 교직원,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에 참여했는지 그 참여 현황을 알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연계 및 공시하고 있으며 올 초에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이 10월 공시 때 연계될 예정입니다. 이 연계된 데이터의 수정은 불가능하므로 최초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의 실적 입력 시 정확한 자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0월 공시에 연계된 데이터를 수정해야 한다면 10월 말 대학알림이를 통한 대국민 공시 이후 공문으로 정정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의 2022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에 따라 예방교육 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교원의 교육 대상에는 총장과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을 모두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 및 조교 교육 대상에는 대학교 소속 직원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생 교육 대상에는 2022년 4월 1일 기준 재학 중인 학생을 대학원생까지 포함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공시되는 폭력 예방교육은 2023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2022년 작년의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다음 성폭력, 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입니다. 대학 내 성고충 상담기구 조직 현황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폭력, 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상담기구 조직 설치 여부 및 설치 유형과 상담기구 시설 현황, 상담기구 인력 현황, 사건 조사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사건 처리 관련 규정 현황을 공시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3에 따라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비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이 인권센터는 성폭력, 성희롱 상담기구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더 큰 범위의 조직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올해부터는 상담기구 인력 현황과 별개로 상담기구 시설 현황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여 공시합니다. 시설 현황은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또한 상담기구 조직 현황에 설치 유형을 추가하였으며 5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성희롱 상담기구 인력 현황의 담당 업무 내용도 세분화하였으며 성사한 피해 예방 대응 업무와 상담 및 조사 업무, 기타 행정 업무로 구분하여 담당 인원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성희롱 사건 조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업무에 성사한 전담 여부를 추가하였으며 이 전담 여부에서는 독립기구로서 타 위원회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성희롱 사건조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의 위원 구성 현황의 경우 대학 소속 학생과 교직원, 내부 전문가를 모두 합하여 대학 내부에 그 외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는 대학 외부로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시설 안전관리 현황은 건물 안전점검 현황과 안전등급별 건물수, D등급, 2등급 건물 해소 실적, 소방 안전관리 등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므로 올해부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실행계획 수립 유무를 O 또는 X로 공시해야 합니다. 14하4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사고 보험 공제 현황은 법적 의무가입 보험을 제외한 대안전사고 보험 공제의 가입명과 가입기간, 배상책임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한 보험 증서를 토대로 당해연도 보험가입 현황을 연계 및 공시하며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수립 현황도 공시합니다. 안전관리 계획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해야 하며 PDF로 공시합니다. 안전관리 계획은 안전사고를 포함한 더 큰 범위의 계획이며 PDF에는 개인 식별 정보 등 민감 정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보험 상품명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에 대한 담보를 포함한 상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학 종합보험 및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캠퍼스 보험 등에 한하여 작성해야 하고 법적 의무가입 보험인 실험실습실 보험, 화재보험 등은 제외해야 하고 여행자 보험, 기업 현장실습 보험 등 수시가입 보험은 기타 추가 가입사항의 명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보험 공제에 가입해야 하므로 기타 추가 가입사항의 현장실습보험, 여행자보험, 외국인 학생 상해보험 등 단기로 가입하는 보험 중 대표성을 지닌 명칭을 각 한 개만 기재 후 해당 증권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10월 공시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재연계 요청 게시판입니다. 공시시기별 입력기간 중 연계 오류나 원자료 수정에 따른 재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연계 요청 게시판에 요청을 해주셔야 재연계가 됩니다. 일부 원자료 조사 기관은 시스템의 사유로 수정된 대학의 데이터만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에서도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데이터가 전송되었다고 하여 모두 재연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재연계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재연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항목별 관리기관 시스템에서 데이터 수정 시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연계 요청 게시판을 작성 후 짧게는 하루, 길게는 2에서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연계 요청 후 원자료 조사 기관에 2차로 다시 수정한 경우 재연계는 1차로 수정된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모두 수정 완료 후 재연계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최종 데이터가 잘 연계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식검증 기능입니다. 대학에서는 형식검증을 통하여 입력 내용의 오류 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형식검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시항목 장표에서 입력 완료와 최종 확인 완료 시 자동으로 형식검증이 실시되며 형식검증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검증 게시판에서 검증 실시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사항별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항목의 자료를 반드시 수정하고 다시 조회와 검증 실시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검증사항이 정상 또는 일치로 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형식검증 예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예외 요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검증사항의 결과가 오류 없이 정상 및 일치로 나오면 완료입니다. 다음은 형식검증 예외 요청 게시판입니다. 앞서 형식검증 기능에서 살펴본 대로 형식검증 예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즉 오류가 아님에도 오류로 나오는 경우에는 별도로 예외 요청을 하여 해당 없음이나 정상 또는 일치로 변경 완료해야 합니다. 간혹 대학에서 잘못 입력한 사항인데 형식검증 예외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시 이후 정정을 통해 정상 및 일치를 시켜야 합니다. 전년 대비 증감검증 사항이 있는 항목의 경우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면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을 확인하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증감이 클 경우에는 입력 자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만약 증감이 기준감보다 넘는다면 증감 사유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마 사회봉사 역량 항목의 증감 항목이 사회봉사 이수율 증감이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증감 사유의 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라면 플러스 10% 혹은 마이너스 10%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즉 플러스 25% 혹은 마이너스 30%라면 증감 사유에 사회봉사 이수 학생 수 증가 혹은 감소 등으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나 지금 증감률은 마이너스 7.4%이기 때문에 해당 없음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항목 내 상단 왼쪽 전년 대비 증감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팝업 창에서는 증감 내역 조회만 가능하며 증감 사유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즉 증감 사유 입력은 입력 완료, 확인 완료, 최종 확인 완료 버튼 클릭 시 나오는 팝업 창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최종 확인 완료 해제 접수 게시판입니다. 최종 확인 완료 해제는 대학의 공시 총괄 담당자가 할 수 없으며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만 해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시 시기별 입력 기간 중 공시장표 최종 확인 완료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알림이 입력 시스템 대학정보공시의 접수 내 최종 확인 완료 해제 접수 메뉴에서 해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입력 완료나 확인 완료만 클릭한 경우에는 대학의 공시 총괄 담당자가 대학정보공시 관리의 입력 완료 해제 관리에서 해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문 작성 메뉴입니다. 월별 공시 최종 확인 완료 후 공문 작성 및 공문 제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항목별 입력 여부와 첨부 파일 수, 비고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저장 후 하단의 자료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자료는 자료 제출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하여 파일로 보관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공문 제출 메뉴입니다. 최종 자료 제출 공문에는 총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되는데 부치 및 최종 공시 자료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공문 작성 메뉴에서 자료 제출 시 자동 제출 처리됩니다. 참고로 전자문서로 대외 공문 발송 시에도 별도로 입력 시스템에 공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공문 제출 메뉴의 부치 및 기타 첨부 문서에는 공문 작성 메뉴에서 자료 제출 다운로드를 하여 파일로 보관한 항목별 데이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지침 변경 내용 및 입력 방법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Q&A 게시판이나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